예, 이어서 이제 그 출력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이터 탐색 메뉴를 이제 실행을 이제 하게 됐으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게 이제 케이스 처리 요약표입니다. 자, 보니까 유효한 거, 이렇게 실제 이제 통계 분석에 사용된 값들이 남자가 10명, 여자가 10명. 자, 결정값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. 전체가 이제 10명, 10명씩 이제 나타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를 볼게요.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쭉 나오네요. 평균이 나오고, 이제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의 95%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데요. 이제 이거는 100번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그러니까 100번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95번이 그 하한가, 그러니까 41.80과 상한가 63.20 사이에 모 평균이,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진짜 평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. 지금 52.50은 표본 평균이라면 41.80과 63.20 사이에 모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%다 이 말인 거죠. 그러니까 달리 말해 그 95%의 확률로 이제 모 평균이 이제 포함되는 어떤 구간을 이제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 값을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이제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할 때 t 분포를 고려해서 구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. 그냥 그 정도까지만 뭐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5% 절삭 평균은 뭐냐면 이제 자료의 개수를 이제 100%라고 봤을 때 양쪽 꼬리를 5%씩 이제 날려보내서 남아있는 총 90%의 자료를 갖고 평균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양쪽 꼬리로 5%씩 잘라내니까 총 10%를 잘라내잖아요. 그래서 나머지 90%로만 이제 90%의 어떤 그 자료로만 평균을 낸 값을 말합니다. 자, 그렇게 했더니 52.5에서 52.78로 약간 평균이 좀 더 상승을 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위수를 보겠습니다. 자, 중위수는 그 표본의 어떤 자료에서 어떤 최소값이나 최대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료의 어떤 분포의 그 대표값을 보여주는데요. 자, 그 값은 57.5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중위수가 좀 더 약간 이제 높게 이제 나타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학생의 국어 성적의 점수가 흩어진 정도를 이제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데요. 자, 분산은 223.611인데 여기에 이제 제곱근을 구한 게 바로 이제 표준 편차죠. 14.954로 나타났습니다. 이걸 만약에 이제 여자 집단과 비교를 해본다면, 여자 집단은 지금 표준 편차가 이제 9.944잖아요. 이 말은 이제 여자의 그 국어 성적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여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리고 남자의 표준 편차 점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좀 더 흩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최소값, 최대값은 표본 점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30, 표본 점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이제 70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뺀 거죠. 그 값이 이제 40으로 나타났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4분위수 범위가 28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료의 개수를 총 100%로 보았을 때 25%에 해당하는 100분위수와 75%에 해당하는 100분위수를 그걸 뺀 간격을 의미합니다. 그게 이제 28이네요. 자, 이 4분위수
로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남자의 4분위수 범위는 28이고 여자의 4분위수 범위는 16이네요. 즉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꼭 평균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위수를 중심으로 좀 더 점수가 모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외도와 첨도가 나오는데요. 외도와 첨도는 자료의 어떤 분포 상태를 분포 곡선의 어떤 형태로 이제 바꾸어서 보았을 때 그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외도가 마이너스 0.296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외도가 음수로 나오면 왼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가 됩니다.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적 편포라고 하는데요. 이게 참 헷갈립니다. 이제 왼쪽으로 꼬리가 길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어떤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. 이거는 좀 자신만의 어떤 외우는 방식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첨도는 분포 곡선의 어떤 높낮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첨도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Z분포 아시잖아요. Z분포의 정규분포, 그 Z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보았을 때 그 정규분포 곡선에 비해서 곡선이 낮고 평평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또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첨도가 0보다 크다면 어떤 점수가 이제 대표값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즉 많이 몰려 있을 것임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외도와 첨도를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낮고 평평한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굳이 우리가 막 이제 통계 분석할 때 애써서 막 외도 첨도 이거를 굳이 보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서 정규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규성을 또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 M 추정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M 추정량은 만약에 분포 상태에서 극단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달리 높은 값이나 유달리 낮은 값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값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집단의 어떤 집중 경향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M 추정량을 우리가 이제 막 잘 쓰지는 않고요. 이제 고급 분석에 들어가면 이걸 쓸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평균 값이죠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극단 값을 넣고 평균을 보겠다고 한다면 M 추정량이 좀 더 정확한 어떤 값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니까 이제 허버의 M 추정량, 터키의 이중가중, 햄펠, 앤드류스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추정량을 만든 이제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거죠. 자, 허버의 M 추정량을 보니까 53.34가 나오고 여자는 85.13으로 나왔네요. 자, 보니까 그냥 계산했던 남자의 평균 52.50에 비해서 53.34로 이렇게 좀 더 증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. 여자는 맨 처음에는 이제 84였는데 지금 85.13으로 또 증가된 경향을 보이게 됐습니다. 자, 일단은 M 추정량은 만약에 여러분 자료에 극단값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